김영희는 68세의 고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집에서 혼자 텃밭을 가꾸며 남편이 남긴 기억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일상은 단순하고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채소를 돌보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성공한 조카 최민수가 번듯한 차를 몰고 내려온 것이다. 젊고 활기찬 모습의 민수는 영희에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자신이 IT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한 영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수의 눈빛은 단순한 친척에 대한 애정이 아닌 어떤 계산된 의도가 깔려있는 듯했다. 영희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찾아왔는지 궁금해졌다. 시골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불쑥 나타난 조카의 방문은 그녀의 마음에 불안한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영희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 속에서 민수가 자주 자기 사업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느꼈다. 영희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민수의 방문은 단순한 가족의 만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영희의 마음을 스쳤다. 민수의 방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가 영희에게 던진 첫마디는 그녀의 마음속에 불편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모,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투자처가 필요해요. 이모 땅을 담보로 잠깐만 협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조카를 아들처럼 여겼던 그녀는 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민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계산은 단순한 가족의 정을 넘어서는 듯했다. 민수는 이모 집에 며칠만 머물겠다고 했지만 그의 며칠은 결국 길어졌다. 그는 도시에서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영희의 조용한 집안을 휘저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전화 통화와 비즈니스 관련 서류들로 가득 찬 테이블은 영희에게 낯설고 불편한 풍경이었다. 영희는 전기세, 수도세를 아끼며 살아온 자신의 방식과는 정반대인 민수의 소비 습관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는 샤워 후 수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미루기 일쑤였다. 영희는 민수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은 점점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이모, 이 집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은 영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자신의 집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영희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이모와 조카의 관계가 불편한 동거로 변해가는 동안 영희의 마음속에는 민수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가족에 대한 애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민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싶은 마음과 그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가족의 사랑일까? 아니면 계산된 거래일까? 영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민수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지만 이제는 감정적인 호소로 이어졌다. 이모, 이 집은 너무 오래돼서 유지비만 들어요. 차라리 제 이름으로 새 아파트를 사서 같이 사는 게 나아요. 그의 말 속에는 집을 팔아 자금을 끌어내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은 고생스러운 세월을 버텨낸 유일한 자산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터전이었다. 민수야, 이 집은 내가 평생 갖고 온 곳이야. 쉽게 팔 순 없어. 영희는 불안을 감추며 단호히 말했다. 그러나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모, 가족이잖아요. 제가 이모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같이 살면 더 좋잖아요. 말은 따뜻했지만 영희는 그 속에 숨겨진 욕심을 감지했다. 오히려 그의 달콤한 말들이 불안만 키웠다. 영희는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자란 채소, 남편과의 대화, 외로움을 달래주던 고요한 시간까지 모두 이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수는 점점 더 권리를 주장했다. 이모, 이 집은 그냥 땅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하죠. 그의 말은 영희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조카에 대한 사랑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이 소중한 자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며칠 뒤 영희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거실 서랍을 뒤적이는 민수의 손에 인감 도장이 쥐어져 있었다. 민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다. 아, 그냥 서류 좀 보려고요.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원하는 건 가족의 정이 아니라 집과 땅이었다. 민수야, 힘들면 밥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건 손대지 마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모, 왜 이렇게 고집만 피우세요? 이 집은 낡아서 쓸모도 없잖아요. 가족이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짓은 거칠어졌다. 겉으론 호소였지만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희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단호히 말했다. 믿음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고함으로 번졌다. 좁은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고 영희는 평생 눌러왔던 인내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며 일궈온 집. 아이처럼 정성껏 가꿔온 텃밭. 그리고 혼자가 된 뒤에도 꿋꿋이 버텨온 수많은 밤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또다시 내 전부를 내어줘야 하나? 내 마지막 남은 터전마저 빼앗기며 살아야 하나?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새벽녘 영희는 조용히 움직였다. 민수가 깊이 잠든 틈을 타 그의 가방과 옷가지를 하나씩 집 밖에 내다 놓았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고 굳게 잠갔다. 그 순간 영희의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하얀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다. 민수야, 가족이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다.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다. 너의 마음속 욕심을 버릴 때 그때 다시 찾아오너라. 편지를 문틈에 조용히 끼운 뒤 영희는 한 발짝 물러섰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힘이 솟구쳤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차갑지만 맑은 바람이 가슴을 스쳤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짐이 사라진 듯 온몸이 가벼워졌다.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새벽빛이 천천히 집안을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영희는 고개를 들어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겠다.